자, 오늘은 5월 모의고사 총평을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솔직한 이야기라고 써놨는데, 제가 원래 여러분께 뭐 안 솔직했던 적은 없지만,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3월 모의고사가 아니라 5월이기 때문에, 슬슬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공부를 좀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11월 빠르면 11월부터 뭐 늦게 시작한 친구는 2, 3월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는 점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5월 모의고사는 어려운 시험이었는가, 그 다음에 주요 문항 분석,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어려운 시험이었는지가 항상 이슈인 거잖아요. 저 같은 강사의 입장이 있고 학생의 입장이 있는데, 자, 저 같은 강사의 입장에서는 물론 제 강사 입장이라는 게 내가 어려웠다 쉬웠다 이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빙의해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보이는 게 많으니까 첫 번째는 신유형이 없었어요.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수능에서는 항상 신유형이 나오거든요. 작년 수능에서는 20번 혹시 기억납니까? 20번? 자, 20번은 유튜브에다가 뭐 작년 수능이라고 치지 말고 뭐 그냥 전인덕 이투스 20번 치면 바로 나올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은 FFX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지금 3x라고 나와 있는 상태고 fx가 어떤 함수였죠, 여러분? 그 지수함수인데 어떤 k인 순간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자,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는데 이런 류의 조건이 있어가지고 막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요게 되게 신선하고 꽤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근데 풀이를 보니까 한 줄이면 풀리지만 그 생각이 좀 안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신유형이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데, 이번 5월 모의고사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전부가 그냥 기출을 벗어난 게 없어요, 여러분. 기출이라는 이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울타리 안에서 나왔던 게 또 나오는 이런 유형이지만 그렇다고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쉽진 않았다. 쉽다는 절대 아니었고 어려운 포인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거 없었지만 이런 느낌의 난이도였는데, 혹시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일단은 이게 신유형이 없었다라는 걸 못 느꼈다면, 즉, 쌤 저는 뭐 10 몇 번 너무 새로웠는데요. 저는 몇 번이 너무 새로웠는데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기출 분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라는 표현을 떠나서도 기출을 거의 안 풀고 공부를 많이 안 한 거니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월 모의고사나 3월 모의고사 같은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최근 한 2년 동안의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를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거 외에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려운 시험, 그러니까 엄청 어렵다는 아니고 평이하다에서 어렵다의 사이 정도? 분명히 이제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가 만든 표현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10번부터. 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문제는 이제 많이 맞았을 텐데, 이렇게 어떤 조금은 약간은 복잡한 식에다가 시그마가 있고, 우변의 식이 주어지면, 보통 풀이가 두 가지로 갈리죠. 여기를 미리 정리하고서 텔레스코핑, 소거되는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내가 n 대신에 n-를 넣고 빼는 걸로 풀이를 하는데, 자, 작년 수능이나 작년 9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 첫 번째 항이 어긋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나왔고, 항상 수능에는 그런 게 잘 나와요. 왜냐면은 첫 번째 항이 어긋나는 걸 제대로 조사하는 게 교육과정의 출제 의도고 취지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안 일어났죠. 그리고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n은 자연수지만 여기다가 0을 대입해가지고 우변이 0인 거 확인하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규칙이. 이건 인덕션에서 워낙 많이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께서 저 행동을 해서 AN, BN을 곱을 구하면 n에 관한 식이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이면서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딱 정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두 놈에 대해서 이 정도로 AN을 가져갈지, 이 정도로 AN을 가져갈지를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식의 AN, BN을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상황을 조사해야 되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 케이스 분류가 까다로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야지만 공부를 잘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이 문제 보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은 그냥 넘어갈 건데, 이거 왜 가져왔냐면, 이거를 틀렸다라는 건,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틀려요, 이거를?
이걸 틀린 사람은 뭐라고 안 할게요, 강하게. 그냥 이제 5월 이후로 6월 모의고사 나오고 엔제 나오고 하면은 막 실무랑 엔제 같은 거 쏟아지잖아요. 그때 절대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개념 공부도 다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틀린 사람은 절대로 나중에 실무만 풀면 안 된다. 실무를 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실무만 풀면은 그냥 나는 수능 한번 더 보겠다 그 마인드밖에 안 돼요. 이걸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자, 12번. 자,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2024년 학년도라고 치면은 이제 2025학년도지만 작년에 시행된 6평 12번에서 그 핫했던 문제 기억납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었더니 요 길이가 뭐 요거의 2배고 막 계산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필두로 해서 한동안 좀 덜 나오다가 요즘에 좀 다시 모습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수로그에다가 이렇게 중등기하적 요소를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상황인데 계산도 좀 필요할 수 있고 한 거거든요. 자, 포인트 이거예요. 이번 시험은 기하적인 요소가 좀 중요했어요. 기하. 정확히 말하면 중등기하, 순수기하 있죠. 일단은 뭐 12번 같은 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요 트라이앵글 두 개 면적 같으니까 요 길이가 같다. 이거 당연히 보여야죠. 이거 안 보이면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길이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해설 강의 때도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XY 좌표가 있고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두 점을 이은 거랑 요 점이랑 원점을 이은 건 한 직선 위가 아니잖아요. 보통. 그쵸? 근데 지금 이 문제는 O랑 A랑 B가 한 직선 위니까 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랑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를 문자로 두고 계산을 하면 요 놈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요 트라이앵글에 대해서는 요 길이로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여기 교점이 있다라는 걸 연립을 해주면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계산이 거의 없는 문제고 그냥 깔끔하게 잘 풀리는데 이걸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이거는 그냥 경험 플러스 실력 부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을 늘려라라고 하는 건 수학 실력을 늘려라라는 말의 동치인 건데 이거는 그냥 경험 부족인 거예요. 이 문제는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도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노력을 많이 하셔서 너무 노력해가지고 또 막 꼰대 같겠지만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전혀. 자, 이 문제. 요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좀 이제 정확히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제가 색칠을 해드리면은 요 면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작년 수능뿐만 아니라 작년 6월 평가원, 뭐 재작년 6월 평가원 그냥 이 문제는 기출을 뒤져봐도 뭐 사설 다 합치면은 한 10,000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이런 유형은. 여기서 혹시나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을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이 면적은 얼마고 이 면적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당연히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한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차후에 풀이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랑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거를 내가 X축이라고 상상을 하고 빼기 함수로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빼기 함수를 제가 해설 강의 때도 다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함수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선 그어주면은 요 면적이 같다는 소리니까 얘랑 얘랑 같으니까 지금 요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딱 대칭적으로 여기 기준으로 있는 거니까 요놈 X좌표의 합은 6이겠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계산이 거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혹시나 계산을 많이 했다거나 틀렸다라는 건 이게 뭐 엄청 쉬운 문제 아니에요. 분명히 4점이기도 하고 난이도는 있지만 워낙 많이 나온 유형이니까 여기 틀렸다라는 건 기출 분석이 거의 하나도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 이게 틀리거나 엄청 돌아가서 풀었다? 이거는 기출에 대한 어떤 태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강하게 얘기할게요. 오늘 계속. 14번. 이 문제도 좀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는 그냥 기하 실력이거든요. 기하. 얘도 이제 14번인데 기하 문제인 거잖아요. 자, 이것도 얘기를 좀 하자면 기출 문제 진짜 이런 것도 한 100문제 넘게 있을 건데 원이 두 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통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점 중에 하나에 대해서 뭔가 선분이 있는 거예요. 뭐 예로 한다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형태 이미지. 그래서 이 이미지는 그냥 굉장히 잘 나오는 이 단원에서 이미지가 될 거고 거꾸로 자, 트라이앵글 먼저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데나 쏘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왼쪽 트라이앵글의 외접원
그다음에 오른쪽 트라이앵글의 외접원을 물어보는 이런 형태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림은 같은데 원이 먼저 그려지고 트라이앵글이 그려지느냐, 트라이앵글이 먼저 그려지고 원이 그려지느냐가 순서가 조금 다른데 이 문제도 지금 그려지다 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기하라는 건 여러분 보조선이 되게 중요하죠. 보조선. 자, 수능에서는 보조선이 한 개 정도면 충분해요. 한 개. 많아야 두 개고 보통은 수능에서는 한 기하 문제 90% 이상은 보조선이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못 그어가지고 틀리거나 잘못 끊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기하 실력을 늘린다는 건 내가 어디다 보조선을 그을지를 연구하는 것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지금 반지름의 비를 줬는데 근데 반지름의 비를 줄 때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반지름이 직접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이제 사인 법칙 사용하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긋거나 아니 이렇게 긋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얘가 3이라고 딱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사인 값도 이렇게 같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제 요 놈이 바로 정해지는 상황이니까 6으로 반지름 2배 차이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6이건 끝났고 이거 알고 아는 거니까 이 각도 구할 수 있고 이 각도 알고 전체 길이 아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보조선 하나를 그으면 끝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얘까지 두 개인데 이 문제는 얘는 두 개군요 여러분. 90% 예외를 넘어간 문제네요. 그러면 여기 하나 긋고 여기 하나 그으면 끝나는 거지만 이 행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하긴 하는데 그게 기하 실력이다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자라는 마인드로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얘를 긋는 것보단 얘를 긋는 게 좋은가 다 제 해설 강의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15번 자 그래요. 15번은 여러분이 틀려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해한다고 해서 전인덕이 이해해줬으니까 틀려도 돼 이런 개소리를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고난도는 제가 봤을 때는 15번이랑 22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5번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여기서 최저차항이 x고 최고차항도 나와 있고 4차 함수니까 가운데 두 개 항만 모르는 거겠죠. 정보가 두 개 필요하다라는 건데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경로 선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경로 선택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이것도 그냥 기출을 거의 안 풀어본 사람, 수능 볼 자격이 없는 사람 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막 짜증내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진짜 이런 경로 선택 문제를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진짜 수능 볼 자격이 아직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벤져스에서 멸리느를 들려면 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근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절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 조건만 내가 봤을 때는 이 미분계수가 존재 안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경로 선택 관점에서 환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조건이 전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봤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조건이 기함수인 거는 진짜 기출문제나 뭐 사설이나 이런데 한 2만 문제 정도 있어요. 이건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포인트는 이 조건이 얽혀 있을 때 이렇게 자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완전 신유형이라고까지 아니지만 약간 신유형의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신유형이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좀 새로운 느낌이 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맨날 보던 거잖아요. 내가 익숙한 맨날 보던 거에 새로운 요소가 첨가됐을 때 이거 해석을 못한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f가 4차 함수지만 내가 3차 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3차 함수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 해설 강의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f가 3차 함수가 기함수로 있으면 지금 기함수인 거잖아요. 여기서 g라는 게 뭐냐면 한 이쯤에 마사를 잡아주고 이쯤에 사를 잡았을 때 자 이렇게 빗금을 쳐가지고 요게 gx라는 거예요. 이렇게 g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왼쪽은 조금 더 가도 돼요. 이렇게 조금 더 근데 여기서 일로 갈 때 갑자기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자 제가 노란색으로 그린 거 있죠. 노란색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이 그래프가 g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gx 값은 마이너스 x에서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겠다라는 소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x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의 함수 값은 여기 대칭되는 여기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 값과는
마이너스 관계다. 그러니까 여기랑 지금 여기랑 딱 눈으로 봐도 마이너스 관계니까 O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행동이 특정 순간 오른쪽으로 다 성립하려는 그 A를 찾는 건데 그러면 여기도 괜찮은 거고 지금 그쵸? 여기에 대칭되는 거 여기니까 얘까지 다 괜찮잖아요. 여기에 대칭되는 건 여기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어긋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특정 순간이 요 4, 오른쪽에서 다 괜찮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문제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데 트렌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함수가 똑같이 그려진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똑같이 여기 마사가 될 건데 얘가 4가 되는 상황에서 노란색이 어떻게 잡힐 수도 있는 거냐면 여기서 가다가 끊긴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좀 더 가요. 이렇게 왼쪽으로 더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G가 그려져도 즉 4가 아니라 마사에서 끊겨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그 4보다 오른쪽을 봤을 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서로 딱 점대칭 관계니까 문제가 없고 이 안쪽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내가 다 분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고 수능에서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답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등장하거나 혹은 다양하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값의 합을 물어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상황을 다 분석하는 그 능력 이게 요즘 수학 실력이에요, 여러분. 대충 찍어가지고 대충 이 문제가 정답이 되려면 대충 뭔가 뭐 여기서 갈아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찍어서 푸는 친구들이 풀 수 없는 문제니까 잘 만든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찍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하면서 얘는 왜 되는가, 얘는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설렁설렁 대충 푸는 친구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맞겠죠. 15번은. 이거는 계산이 거의 없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다행히 계산은 거의 없지만 생각을 못해서 틀리는 거라고. 생각을. 자, 평소에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20번. 이거 왜 가져왔냐면 이게 오히려 21을 맞았는데 얘를 틀린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냥 사인 코사인의 어떤 교점 문제인데 그냥 차분하게 사인 코사인 그리면 되거든요. 그냥 사인 이렇게 그려주고 코사인 뭐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등호가 두 개니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헷갈릴 포인트가 있나? 그냥 여기 만나는 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건데 근데 이 함수 값 자체가 양수니까 지금 그럼 만나는 건 여기일 거고 여기 요점 여기의 값이 x가 k인데 3k니까 둘이 그냥 만난다라고 해서 교점 구한 다음에 k, 3k 이용하면은 차분하게 하면 풀리는 문제니까 여기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뻔한 문제를 비주얼적으로 약간 꼬아놔서 굉장히 기분은 좋은 문제였어요. 참신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뻔한 소재를 가지고 표현이 약간 좀 어렵게 보이게 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21번.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불연속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올해 수능 특강 EBS의 불연속 같은 게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제가 디덕션에서도 불연속 문제를 어려운 걸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제 교재인 디덕션을 풀어보시면 불연속 문제 어려운 거 엄청 많아요. 그냥 그런 거 풀다 보면 그냥 만나게 되는 뻔한 유형이고 답도 좀 뻔한 상황이라서 이것도 이제 수투만 조금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기출 분석만 조금만 제대로 했으면 솔직히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이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어렵다라는 건 수투를 좀 많이 얕게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더 하셔야 돼요. 이거 답이 없어요. 22. 자, 이건 제가 난이도 인정해드립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맞는데 어떤 포인트가 어렵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N수를 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수능에서 22번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걸 틀린 친구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거 틀린 친구들에 대해서 야, 이 막 멍청한 새끼야 막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얘들아. 그렇게는 안 말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실수 유발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틀리는 걸 제가 합리화 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는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런 문제 풀 때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내가 A1에서 시작을 할지 A3에서 시작을 할지가 중요한데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풀이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 또 아마 어떤 사람은 A5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역추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뭐 A3에서 시작을 해서 역추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풀이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일까를 고민하면서 풀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생각. 즉 누구로 시작하는가. 이거를 항상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A1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0이면은 말이 안 되고, 음수인 경우는 다음 양수니까 음수 양수라 모순이라서 반드시 양수해야 한다까지는 캐치를 할 수 있어요. A1이. 자, 무슨 말이냐면 A1이 양수인 걸 캐치를 한 다음에 그럼 A2는 얼마로 나오게 되죠? A1이 양수면 요 조건을 적용할 거니까 마이너스 2A 1 더하기 3인데, 이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다음에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왜? 왜 그러냐면 멍청한 인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방금 얘가 플러스면 자동적으로 얘가 플러스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플러스니까 이 길만 갈 필요가 있고 얘는 갈 필요가 없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쵸? 근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A1이 양수인 걸 잘 판단해 놓고 나서도 A2를 구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플러스인 경우랑 0인 경우랑 마이너스인 경우를 다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유를. 조사. 꼭 여기서 이런 행동을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에 나와 있는 뭐 이런 조건이나 뭐 이런 조건을 중간에 놓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왜냐면 너무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내가 이 조건을 중간에 한번 놓치는 순간 지금 하나만 조사하게 될 걸 3개를 조사해야 되니까 풀이가 3배가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을 내가 2번만 실수를 하면 그냥 한 이 정도의 풀이면 끝날 문제가 이 정도의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할 게 엄청 많아지고, 또 조사할 게 많아지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실수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할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면서 답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야, 당연히 집중해가지고 이 플러스인 거를 판단했어야지 왜 이런 거 조사했냐라고 뭐라고 하기에는 애초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실력, 할 말이 없는데 수학 실력, 경험 이런 것들 많이 늘려가지고 이런 것들의 확률을 줄여야 돼요. 확률을 줄이면서 내가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연습 많이 안 하면 이런 식으로 가지수를 치다가 가지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쳐가지고 못 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 모의고사나 제 교재에 있는 점화식도 상당히 어려운 걸 많이 넣어놨거든요. 일부러. 왜냐면은 여러분이 쉬운 점화식으로 연습하면 전혀 실력이 안 나요. 전혀.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점화식들은 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버티면 나중에 잘해질 수가 있어요. 버티면. 그래서 제 걸 버텨가지고 수능에서 22번을 푼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원래 못 풀던 친구들이. 자, 공통 이 정도로 하고 미적분은 좀 빠르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사실 요거 미적분, 그러니까 미적분 26번도 약간 기하의 상황인데, 지금 요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요 길이가 그냥 여기다 n 넣은 값이잖아요. 그리고 요거 n인 거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즉각 요 길이가 1로 옮겨와가지고 요 길이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것 빼기 이거는 얘 빼기 얘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얘 빼기 얘는 이것 빼기 이거에다가 루트 2배를 곱한 거밖에 안 되고, 루트 2배네? 루트 2가 있네. 루트 2를 다 지운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얘 빼기 얘를 분모에 써주고 3 위에 써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막 점과 점 사이를 구한다거나 뭔가 헷갈려가지고 막 돌아간다거나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고, 작년 6평에도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작년 6평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어떤 곡선이 있고 접선이 있는데 여기서 요 길이에 관해 물어본 거. 이런 것들 풀 때는 얘와 얘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얘와 얘를 관찰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을 내리고서 얘와 얘를 관찰하는 식으로. 즉 요것과 요거의 B는 이것과 이거의 B 혹은 이것과 이거의 B인 거잖아요. 이 정도의 생각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27번. 27번은 지금 이 등호가 항상 등호가 있으면 내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항등식의 등호인 거잖아요. 항등식의 등호는 미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딱 봐도 역함수 미분법이니까 0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0 대입하고 미분한 다음에 x에 0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라서, 혹시나 뭐 계산 실수로 틀리면 틀리는 거겠지만
계산 실수가 아니라 이 문제가 만약에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이 문제를 보고서 이건 신유형이네 어려웠네라고 말하면 그냥 미적분 말고 다른 과목 보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좀 강하게 말해서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가 어려웠거나 신유형의 느낌이었다? 이건 미적분을 수능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지하게 다른 확통 기하로 넘어가세요. 이거 안 풀리면 28번 요거는 약간 작년수능 30번이랑 비주얼이 비슷한데 이건 여러분이 틀려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틀려도 된다라는 거 아닌데 이해는 하겠다는 소리고 일단 합성함수가 나와 있어요. 합성. 그래가지고 저도 이 문제를 이제 지금 풀이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상황인데 처음 딱 보자마자 설마 속함수를 그려가지고 n축을 사용해야 되나 속함수랑 겉함수 따로 관찰해가지고 해야 되나 하고 차분히 봤더니 그냥 가족권 때문에 쉽게 풀리는 문제가 돼버려서 비주얼에 비해서는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비주얼에 비해서. 근데 비주얼에 쫄아서 뭔가 손을 못 대거나 아니면 가족권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아마 풀이가 쉽지 않았을 거고 가족권을 써보면은 이거잖아요. 결국 코사인에 a 더하기 b 코사인 x가 있을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b의 사인 x가 있을 건데 얘가 b란 소리니까 b가 딱 지워지면서 결국 코사인 덩어리와 마이너스 사인 덩어리가 1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경험이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사인 사인은 절대값이 1을 못 넘어가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혹은 반대이거나 마이너스 1이고 1이거나 그 경우밖에 없다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 한다는 거고 그럼 생각보다 케이스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차분하게 마무리하면 돼요. 얘도 잘 보시면은 얘가 빵으로 가는데 얘는 어차피 빵으로 가니까 이 부분이 빵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얘가 정수 파이겠구나. 이런 것들. 정수 곱하기 파이. 그럼 케이스가 줄어들면서 차분하게 풀면 풀리는 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유형이라고 한다면 신유형까지는 아니지만 미적분에서는 약간 신유형 느낌이 나는 게 요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으면은 얘는 빼기 사인 세타. 이런 류의 성질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굉장히 잘 만든 좋은 문제예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든 좋은 미적분이야. 이건 되게 저는 기분 좋게 풀었고 약간 수능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은 복잡한데 계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개념에 충실해야 되는데 삼각함수의 개념이 사용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되게 수능스러우면서 좋았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할 말 있을까? 비슷한 예시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 이런 상황 있잖아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가 2더라. 자, y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y. 비슷한 거 이런 거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우리가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코사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사인 y도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는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얘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요거나 아니면 내가 가족을 해석하는 게 다 비슷할 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야 한다. 라는 거. 자, 29번. 29번은 이거는 이제 이도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왜 어렵냐면 이 유형 자체를 익숙해야 돼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도미라 불러요. 삼도미. 삼각함수의 도형의 미분법 혹은 미분. 옛날에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이라고 해서 3도 극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안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저격을 당하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테일러나 뭐 근사 같은 거 써가지고 쉽게 풀리니까 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적지만 얘가 나오지 않기로 약속한 그 해의 구평에 얘가 등장을 했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고 처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 나오다 안 나오다가 언제 등장을 했냐면 2023년 9월에 30번에 여기 딱 등장을 하고서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데 진짜 한 100문제, 1000문제 정도 있어요. 이 문제가 엄청 많아요 진짜. 1000문제는 넘을 것 같기도 해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많은데 그럼 쉽냐? 쉬운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기하 실력이 중요해요. 기하 실력. 요거는 이제 기하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하는 뭐라고요? 보조선. 보조선을 못 그으면 또 못 풀 수 있는 거예요. 상황 인지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 원의 중심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긋고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행동이 나한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요 보조선은 할 만한 게 왜 그러냐면 그 수원 기하에서는 원이 등장해도 반지름이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냥 사인 부축을 주는 경우가 많지. 근데 미적분이나 다른 기하에서는 원이 등장을 하면 이런 식의 반지름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반지름 보조선을 긋는 건 되게 중요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보통 이런 3도면을 풀 때 우리가 이 3도면을 풀 때 기하 말고도 매개 변수를 잡아주는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변수를 더 잡아라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각도가 있으니까 얘를 변수로 잡을지 아니면 뭐 이런 걸 변수로 잡을지 뭐 이런 걸 변수로 잡을지 얘를 변수로 잡을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를 변수 x로 내가 잡아주면 그러면 차분하게 딱 풀리죠. 근데 그 생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왜냐? 이렇게 x로 변수를 잡아주면은 요 길이 아닌 길이니까 세타와 x에 의해서만 면적이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세타랑 x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이 트라이앵글을 제가 작도를 한 거죠. 요거 아는 길이고 여기 특수각이니까 요 각도는 세타 빼기 특수각이니까 x랑 세타에 관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코셈 법칙을 사용을 하면 요 그림에서 그래서 이런 보조선을 긋는 거. 이 보조선을 긋는 행동이 기하에서 한 90% 이상인데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대신 저한테 배워가는 거죠. 보조선은 많아야 1개나 뭐 2개 정도까지면 되고 보조선을 그어야 한다는 사실 많아야 2개 사용된다는 거 원이 있으면 반지름이 웬만하면 사용된다.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 앞으로 조금 더 할만할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기하는 노력으로 가능하거든요. 그 노력으로 기하를 극복한 친구가 되게 많으니까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30번. 자, 30번은 이런 유형을 제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급수 퍼즐이라고 불러요. 급수 퍼즐. 이게 뭐냐면 2023년 6월 평가원에서 30번에서 이런 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해 수능이랑 그 다음해 수능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2번의 수능 동안 29번에 나왔어요. 29번. 2번 연속. 그리고 오답률이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은 그러니까 뭐랄까 퍼즐 같아요. 퍼즐처럼 이 단서랑 이 단서를 이용해서 막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조사를 해야 될 게 많고 계산도 들어가요. 계산. 그러니까 이런 급수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 등비수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등비수열 중에서 공비가 보통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마일과 1 사이인 게 잘 나오겠죠. 마일과 1 사이니까 뭐 3분의 1, 뭐 빼기 4분의 3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분수 형태의 모습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계산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정수가 있는 것보단 분수가 있는 게 계산이 더 귀찮고 어렵잖아요. 그럼 분수 계산이 이런 데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계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고 또 이 퍼즐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자연적으로 캐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캐분. 이 문제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이 AN이라는 이 등비수열의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 1인 경우, 1보다 큰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 문제는 공비가 1보다 클 때가 정답인데 이런 문제 한 80% 이상은 공비가 1 미만일 때가 정답이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 문제는 얘가 답이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의 통념을 깨니까 되게 좋은 문제였고 얘를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든 좋은 문제예요.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풀면서.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께서 혹시나 조사를 좀 하다가 직감적으로 얘일대가 답일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찍은 사람들은 복습을 할 때 반드시 이 경우랑 이 경우에는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해설강에 다 나와 있긴 한데 이 경우나 이 경우는 왜 답이 아니고 이 경우가 왜 정답인지를 반드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지만 이런 류의 신유형을 만나더라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습할 때 꼼꼼히 다 조사를 하고 이런 문제는 호흡이 조금 길긴 하지만 차분하게 풀면 풀 수 있는 퍼즐 형태의 문제니까 이런 이 급수 퍼즐의 특징이 뭐냐면은 급수 퍼즐의 특징은 지식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은 여러분이 그냥 하루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머리가 좀 좋아져야 돼요. 많이 문제를 풀면서 머리가 좋아져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머리는 좋아질 수가 있다. 자, 확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통. 자, 확통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미적분에 비해 평이했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워낙 이런 유명한 유형이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주제를 디덕션에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제 교재에 디덕션이라고 있는데 그 중복조합과 짧은 조건이라고 해놨어요. 중복조합과 짧은 조건. 그 기출문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진짜 한 10만 문제 정도 있다. 10만 문제. 졸라 많아요. 뭐냐면 이렇게 조건이 한 개나 두 개만 딱 있어요. 세 개는 할 필요 없어. 세 개는 없고 딱 한 개나 두 개만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이런 류의 문제는 중복조합이 사용이 돼요. 중조가. 근데 중복조합 한 줄로 풀리는 게 아니라 중복조합이 부분적으로 사용이 된다. 안 사용되진 않아요. 웬만해서 사용이 돼요. 웬만해서. 왜 그러냐면 만약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보통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는데 중복조합이 사용이 안 되면 확률과 통계라는 책에서 1단원이죠. 1단원. 1단원 여러 가지 순열. 그러니까 중복조합이 등장하기 전 그냥 그때 개념밖에 안 쓰이니까 너무 좀 뭐랄까 시험 범위가 앞쪽에 치중되니까 그렇게 문제를 안 낸다는 거예요. 뭐 맨 앞에 원순열 같은 거 빼면은 그냥 막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 걸로만 풀리기에는 4점짜리가 아깝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는 중복조합이 무조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웬만해선 중복조합이 말이 꼬이네요. 무조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사용된다는 거. 얘를 관찰할 때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서 케이스를 줄이자. 여러분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하면 막말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문제를 주고서 너 이 문제를 1년 동안 풀어봐. 대신에 틀리면 넌 죽어. 너 총 맞아.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막말로 F1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지금 함수의 개수가 모든 경우의 수가 6의 6승일 거 아니에요. 막말로 6의 6승 다 해보면은 뭐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정말 많다면 이런 문제 무조건 풀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께서 케이스를 줄여가지고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케이스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라. 이런 태도로 문제를 푸는 거고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죠. 왜냐면 요 두 놈이 딱 뭔가 특징적인데 이 두 놈이 하필 여기 두 놈이 있는데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F6 빼기 F3은 요 조건 때문에 0 이상이니까 아 그럼 내가 F6 빼기 F3을 0, 1, 2, 3, 4 이런 식으로 캐분을 하면 되고 여긴 하필 2씩 묶이는 거니까 여기 정해진 다음에 이 양변 나눠주면은 그냥 내가 중복조합으로 풀면 되는구나. 그리고 F6이랑 F3의 차이가 결정이 되면은 여기도 중복조합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중복조합 선물 세트네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계산도 많지 않고 깔끔하게 잘 만든 좋은 문제예요. 일단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29번 자, 원순열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조건 혹시나 이 조건을 이 문제에서 처음 봤다라면 제가 이거는 자격까지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조건을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 그러니까 확통에서 이 조건을 처음 봤다라고 하면 너는 뭐 확통 수능 볼 자격이 없어. 이건 아닌데 대신에 공부량이 매우 적은 사람이에요. 이걸 처음 봤다면. 이거 참고로 인덕션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예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6쌍이 있는 거예요. 인덕션 문제예요, 이거는. 남자가 6명, 여자가 6명 있겠죠, 이렇게. 근데 각 사람의 입장에서 원순열로 배치를 할 때 자기의 양옆에는 배우자 아니면 동성만 놓을 수 있다.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 같은 조건인 거죠. 다시 한번 개인의 기준에서는 양옆에 배우자 아니면 동성만 놓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덩어리를 지어가지고 캐분을 해가지고 풀어야죠, 문제를. 덩어리 캐분. 여기서 덩어리는 2명 이상.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예시를 예로 들면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남자들은 2명 이상씩 모여야 되는 거니까 남자들이 그냥 이렇게 6명짜리 뭉탱이로 이렇게 있고 여자들도 이렇게 6명씩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남자가
이렇게 이제 3명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남자가 3명. 남자 이렇게 3명이 같이 뭉쳐있고 여기 여삼, 여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가 2명이랑 남자가 4명이 이렇게 뭉쳐있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여자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남자가 지금 이제 2명. 그러니까 남자가 2명, 남자가 2명, 남자가 2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탱이로 있고서 나머지 여자가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덩어리를 나눠가지고 캐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몇 개입니까? 1, 2, 3, 4, 8개밖에 없고 어차피 한 종류가 4개씩밖에 없으니까 캐분이 매우 적은데 이게 만약에 사이즈가 커지면 내가 이런 식으로 캐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남자 기준으로만 했지만 사실 여자들도 캐분을 해야겠죠, 여러분. 요것들을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30번. 그 5월 모의고사에는 신유형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요거 하나가 좀 약간 신유형까지는 아니지만 좀 참신한 느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신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문제는 이거 기출문제 뭐 이 문제는 뭐 작년수능 몇 번이랑 비슷해. 이 문제는 작년수능 몇 번이랑 비슷해. 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문제는 좀 참신한 느낌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보통 30번 하면은 계산도 많이 들어가고 케이스 분류 많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케이스 분류 조금 등장은 하지만 거의 없는 수준이고 계산도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냥 생각을 잘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지금 온오프를 하는 건데 전구를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이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온오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숫자가 나오면은 그 숫자 이하의 것들을 다 누르는 거예요. 누적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문제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4가 켜지려면은 4가 홀수번 나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잠깐만 4가 아예 안 눌려도 5가 홀수번 나오면 저절로 요 이하의 것들이 홀수번 나올 거니까 다 온이 되겠네 이런 생각. 그러면은 4에 영향을 주는 건 4, 5, 6이고 5에 영향을 주는 건 5, 6인데 그럼 6에 영향을 주는 건 6밖에 없네? 그럼 6은 일단은 홀수번 나와야겠구나. 잠깐만 근데 6이 홀수번 나오면 모든 게 온으로 바뀔 건데 자 모든 게 온으로 바뀌면 온 오프 중에서 온으로 바뀐다면 이후에 최종 목표가 다 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화가 없어야 돼. 변화가 없다는 건 짝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6이란 거는 내가 홀수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짝수만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이 생각으로 풀리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산이 거의 없고 생각으로 풀리는 거라서 오히려 맨날 계산으로 조지던 케이스 분류에만 익숙하던 우리 확통이들에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좋은 교본 같은 문제가 될 것 같고 무조건 계산으로 때려 눕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하시면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길러주는 참신한 좋은 문제였다. 자, 이 정도로 얘기해 볼게요. 자, 향후의 방법. 자, 잘 본 경우 할 말이 없죠. 잘 본 경우는 이대로 가다 방심이 논데, 자, 이게 지금 요 못 본 경우랑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르치던 친구 중에 어떤 또 친구가 있냐면 산모를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산모에서 공통을 다 맞았어요. 다 맞음. 그럼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산모보다 오모가 더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산모를 다 맞았어도 오모를 맞으려면은 더 공부를 해야 됐었는데, 이 친구가 산모를 잘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오모는 쉽다라는 말을 어딘가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5월 모의고사도 쉽고, 산모를 잘 봤으니까, 조금 얕보다가, 이제 한두 개의 문제가 안 풀리니까 시험이 쉬워야 되는데 왜 안 풀리지 하다가 시간이 끌려가지고 한두 문제에서 시험을 말아먹은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죠. 방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 본 경우인데 그 친구는 3월을 잘 보고서 방심을 하고서 못 본 경우가 된 케이스.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항상 수학은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9월 평가원을 잘 보는 경우. 여러분 9월 평가원은 보통
쉽게 나오거든요. 9월 평건이 쉽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9평을 잘 보려고 공부를 졸라게 하니까 9평을 잘 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수학이 좀 완성이 된 것 같아. 다른 과목 하자 이러고서 공부를 안 하다가 수능에서 내려가는 사례를 진짜 엄청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제발 이런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아무튼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 먼저 얘기하자면은 못 본 경우는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수능이 아니었다는 거에 감사하세요. 감사. 이게 수능이 아니었다는 거에 감사하고 항상 열심히 해야겠구나를 느껴가면 좋을 것 같고 자, 아쉬운 경우, 애매한 경우 자, 신유형. 이거 왜 써놨냐면 이번 5월 모의고사는 신유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신유형에 관한 대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면서 많은 실무와 엔제를 풀면서 좀 신선한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5월 모의고사 가지고는 신유형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기출이 부족한 친구들은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번 5월 모의고사는 기출을 벗어나는 게 없다. 그리고 그냥 항상 기본적인 양과 실력을 늘려가지고 수학 실력 자체를 늘리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제 커리큘럼은 제가 짧게 얘기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덕션부터 디덕션이 있는데, 자, 요것들은 인덕션은 뭐냐면은 수능 개념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능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사전만 모아가지고 유형별로 분류한 책이고 책도 이쁘고 설명도 잘했습니다. 제가 이미 완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루지 못한 기출문제들은 워크북 더 드림을 푸시면 되는데 전 문항 제가 쓴 컬러 손풀이가 있어요. 제가 풀어서 썼기 때문에 제 풀이법이 담겨 있겠죠,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워크북이고 그 다음 지금 5월이잖아요. 자, 5월 동안에는 문제풀이라고 해서 디덕션은 EBS를 변형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무 사점이 많아서 실무 사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새로울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출문제를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인덕션이 이제 할만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출문제를 외우고 있어도 이 디덕션의 문제들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6월 대비 아이디 모의고사가 5월 중순에 나오고 그 다음에 6평 이후로는 리마스터 특강이라고 해서 6평 복습시켜주고 앰플이라고 해서 엔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9평 대비 모의고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복습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 5월 모의고사에서 11번 같은 이런 쉬운 문제 틀린 사람은 이런 엔젤이나 실무도 좋지만 앞에 있는 것도 계속 병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만 하라고 하면 또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께서. 앞에 있는 것만 하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는데 이런 거 하면서도 앞에 있는 걸 채우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자, 요거 지금 인덕션 표지인데 이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이쁘죠, 인덕션. 자, 그 다음은 디덕션. D라고 써있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재고 현강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책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자, 기출분석은 인덕션. 그 다음에 실무 사전 훈련 EBS는 디덕션. 제가 좋아하는 표현.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치면 된다. 뭐 소를 조금 잃은 사람이고 많이 잃은 사람이 있을 건데 고쳐야죠.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외양간을 고쳐서 다음에 소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할 거고 뭐 5월 모의고사 문제들은 이제 신유형이 없었지만 문제들 퀄리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5월 모의고사는 수능이 아니니까 내 실력이 아니야 이런 속된 말로 개소리를 하지 마시고 열심히 복습을 해가지고 다음 시험은 잘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고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감사합니다.